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또다시 이제 수업 영상을 찍게 됐는데, 생식과 발생을 끝나고, 이번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큰 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유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식과 발생에서도 약간 맛배기로 얘기가 조금 나왔었지만, 유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영상 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오셔서 끝까지 다 보시고 활동지 채운 다음에 활동지 빈칸 채우고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마이쮸 주세요라고 하면은 마이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을 했으니까. 자, 우선은 그래서 유전이라는 유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미리 좀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동지 받은 거랑 같이. 자, 우선은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배울 단원이 유전의 기본 원리인데, 제일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조금 지워주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조금 잘못 인쇄가 돼서 실수로 오타인데 이게 인쇄가 이미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조금 했었죠. 날파리가 있네. 조금 했었어요. 유전이 뭐라고 했어? 자, 유전은 내가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모가 자손한테 어떤 형질, 어떤 특징, 어떤 외형이나 그런 어떤 특징들을 물려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부모의 특징 같은 거를 자손한테 물려주게 되는 것, 혹은 자손이 닮게 되는 것, 얘를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부모님의 눈을 닮았어요. 저는 아빠의 코를 닮았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이거 유전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유전은 부모의 특징을 자손을 담는 거고요. 이제 유전 용어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형질은 말 그대로 특징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특징. 자, 내가 눈을 닮은 것, 내가 코를 닮은 것, 나의 코의 생김새, 나의 눈의 생김새,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떤 특징들이 이제 형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 갖고 있는 생물의 여러 가지의 형태, 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로 뭐를 하냐면은 완두콩의 완두 알죠? 완두.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이제 완두를 예시를 들 건데, 완두콩의 완두 있죠. 그래서 완두의 뭐 색깔이라든지, 완두가 무슨 색깔이냐, 이 색깔이라든지 완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형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형질이 났으면은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형질. 글씨 좀 크게 쓰고 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대립형질이 뭐냐면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서로 대립인 형질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형질이랑 서로 대립 형질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줄게요. 지금 아까 형질 중에서 완두의 색깔 있죠. 완두의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을 예시를 들면은 노란색 완두와 녹색 완두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각각 대립 형질인 거예요. 자, 조금 감이 오나요? 완두의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 각각 노란색과 녹색은 각각이 서로 부딪히는, 상충되는, 서로 대립하는 형질이 돼요. 그래서 서로 대립 형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완두 모양 중에는 둥근 완두도 있는 반면에 주름진 완두도 있어요. 주름진 완두. 이렇게 동그란 완두가 있는 반면에 쭈글쭈글 이런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에 대해서도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서로 대립하는 형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대립하는 형질들을 대립형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형질 그리고 대립형질,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녹색, 노란색 완두 이런 것처럼 눈으로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있어요. 이 형질 중에서 눈으로 딱 드러나는 형질을 바로 표현된다라고 해서 표현형이라고 하게 돼요. 선생님, 표현되는 거 말고 그러면 무슨 다른 특징이 있어요? 형질이 생물의 여러 가지 형태나 특징인데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유전자형이라는 거예요. 유전자형.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옆에다 좀 쓸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자, 얘들아, 우리 하나의 특징 형질이라는 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어떤 거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유전자라고 했죠. 유전자.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나타나게 돼서 드러나게 돼가지고 이 형질이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 생식과 발생 첫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유전자형은 표현형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알파벳으로 나타낸 유전자 조합을 얘기를 하고, 보통 알파벳 기호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얘는 EX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일단은 넘어가세요. 일단은 자,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드러나는 있는 것인 반면에 유전자형은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어디 있다고 했어요? 유전자. 자, 이거 뭐였죠? 염색체죠.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형질을 나타내게끔 하는 게 얘가 바로 유전자라고 했어요. 유전자. 맞나요? 기억나죠? 자, 근데 유전자가 모양과 크기 같은 게 있어. 이 두 개 관계를 뭐라고 했어? 유전자라는 염색체가 이 두 개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체세포 안에서 염색체라고 했죠. 근데 이 상동 염색체 위치에 이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두 개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각 상동 염색체 속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요. 사실 대립 유전자는 똑같은 형질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돼요. 유전자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 무조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아빠에서 오는 거고 하나는 엄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는 각각의 서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라고 할지라도 유전자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유전장으로 이거 표현한다고 했었죠. 여기 왼쪽에 있는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 R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같을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유전장을 대문자 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반면에 대문자 R이고 소문자 R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둘 다 소문자 R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서로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안에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얘를 조금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 자, 얘네 두 개, 죄송해요. 이거 없는 걸로 치고. 자, 얘네 두 개랑, 죄송합니다. 얘네 두 개랑 얘랑 서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 둘은 지금 대문자 R, 소문자 R 각각 똑같은 게 있죠. 똑같은 게 있는 애들을 우리 들으면 봤을 거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이게 사실 유전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순종이라고. 얘는 대문자 R로 갖고 있는 순종, 얘는 소문자 R로 갖고 있는 순종이 돼요. 근데 반면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 맞아요,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 그래서 잡종과 순종을 나누는 기준은 대립 유전자를 같은 걸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순종이 되고요.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 그리고 잡종은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경우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이냐,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이냐를 가지고 뭐 단성 잡종이냐,
양성 잡종이냐로 나뉘긴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단성 잡종과 양성 잡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멘델 유전 법칙이라는 것을 할 때 그때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순종 있죠. 순종끼리 교배를 했어. 순종, 서로 다른 순종끼리 교배를 했어요. 자, 대문자 R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건 X자는 교배를 보통 의미합니다. 소문자 R에 대한 순종을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두 개를 교배를 시키면은 여기서는 대문자 R이 나오고 여기서는 소문자 R 각각 하나씩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둘에 의해서 두 교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은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잡종이 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예를 들어서 대문자 R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완두 색깔로 해볼게요. 완두의 색깔이 대문자 R이 결정을 하는 형질은 얘가 만약에 노란색이에요. 소문자 R이 결정하는 형질은 녹색이에요. 노란색, 녹색. 자, 노란색과 녹색은 대문자 R 두 개 똑같은 거 있으니까 당연히 노란색이 될 거고, 소문자 R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녹색이 될 거예요. 순종끼리 이런데 잡종에서 이렇게 두 개씩 같이 교배한 애를 잡종 1대라고 하거든요. 자, 잡종 1대에서 지금 각각 하나씩 있는데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모르죠. 이때 만약에 노란색이 나타나, 그러면은 얘를 나타나는 표현형을 우성이라고 해요. 우성. 감이 좀 오나요? 자, 우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성이라는 거는 잡종 1대에서의 표현형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를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를 열성, 표현형이 나타내는 우성이야. 좋은 게 우성이고 나쁜 게 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있는 순종과 쌍꺼풀이 없는 순종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사실은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이 돼가지고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이 돼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 돼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이렇게 잡종일지라도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면서 조금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까지로 해서 여기까지 채울 수가 있겠고요. 밑에서 세 번째 칸부터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식물에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붙는 거를 수분이라고 해요.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 이렇게 꽃 그림이 있죠. 꽃이 같은 꽃 안에서 하나의 식물체 안에서 같은 꽃 내에서 수분이 일어나면은 스스로 한다라고 해서 자화수분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자화수분이라고 하고요. 다른 꽃끼리 교배 혹은 꽃가루, 그러니까 동물을 치면은 정자겠죠. 암술머리 난자겠죠. 만나게 되는 이렇게 다른 꽃끼리 일어나는 거는 타화수분이라고 해요. 타화수분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채워놔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완두가 유전 연구 실험에 적합한 이유, 이게 뭐냐면 우리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완두를 우리 유전 연구 실험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완두를 사용을 했는데, 이 완두를 사용한 이유는, 자, 완두는 그때 되게 흔했어. 그래서 재배도 쉽고 구하기도 쉽고 재배도 간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립형질, 아까 얘기했던 대립형질 뚜렷했어요. 교배 결과가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끼리 예를 들어서 이때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 노란색 완두랑 녹색 완두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어. 딱 교배를 시키면은 얘네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잡종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냥 기르면은 며칠 혹은 몇 주 지나면은 바로바로 다음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금방금방 볼 수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종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식물은 한번 이제 열매를 맺고 그걸 뿌리면은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나중에 따지게 되는데, 비율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마지막으로 자화수분이 잘 되고, 아까 얘기했던 자화수분, 자기 스스로 수분이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타화수분도 돼.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완두 연구를 이제 맨델이 만두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